안녕하십니까. 마음은 평온하신지요? HJ 심신건강의 HJ입니다. 시선공포 초전박살 2편. 제가 시선공포 초전박살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1편에서는 그 시선공포의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2편에서는 시선공포가 일어나는 원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인식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편에서 제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선공포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들러 심리학의 목적론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끌어다가 사용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자꾸 쓰게끔 돼 있죠. 그래서 토끼가 산속에서 이제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천적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이제 귀를 쫑긋쫑긋하죠. 귀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면 이제 먹을 거를 더 눈으로 잘 보고 이 후각이 더 이제 민감해지겠죠. 먹을 거 냄새를 더 잘 맡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제 이런 감정 또는 생각 또는 이런 신체적 능력으로 가져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 방법으로서 그런 감정, 생각,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길래 이런 감정, 생각, 능력들이 떠오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선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옆에 사람이 있고 앞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 옆 사람이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불안하고 긴장이 되죠. 그리고 앞 사람이랑 눈을 마주쳐도 불안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하다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안을 일으킴으로써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있어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엄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를 엄청 내면서 아이를 막 이제 훈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막 혼내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해가지고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에도 아직까지 그 화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유리 담임선생님이에요 이랬더니 엄마가 이제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이제 다시 웃으면서 전화를 받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뭐 유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전화를 하다가 5분 정도 이제 담임선생님이랑 전화를 하고 딱 끊었어요. 그러면서 딱 끊고 아이를 딱 보는데 화가 다시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보자마자. 다시 화가 났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썼다가 또는 기쁨을 썼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혼내는 데 목적은 아이가 내 말을 듣게끔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내 말을 듣게끔 하는 방법 중에 화라는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화를 엄청 냈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내 목적이 바뀌었죠. 나는 이제 화를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화 말고 친절, 감사라는 걸 써가지고 전화를 받고 끊자마자 다시 화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컨트롤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더 그 깊은 아래 목적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떤 감정을 끌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목적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이 남학생 앞에 서기만 하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긴장을 왜 할까요? 불안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자, 그래서 이 남자아이한테 다가가서 말도 걸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싶은데 남자아이 앞에만 가면 너무 불안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니까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백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증상을 이렇게 마법처럼 없앴어요. 그러면은 얼굴이 더 이상 빨개지지 않으니까 이 여자아이는 남자한테 가서 고백을 하고 사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여자아이는 상담사한테 가서 다시 그 증상을 달라고 해요. 나는 그 증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내가 그 증상을 이용을 한 거지 내 목적이 바뀌지 않는 나는 항상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자아이는 이제 이 남자가 엄청 잘났으니까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가 거절을 당했어. 나는 그러면 못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상처,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애초에 너가 거절당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넌 엄청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절당하지 않게끔 피해라 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 다가갔다가 상처받을까봐 피하는 거죠. 피하려면은 만나자마자 불안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긴장이 올라와야 그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내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야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면 홍조도 그럴싸한 스토리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안면 홍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안면 홍조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걸까요? 네. 사실 그런 건 없죠. 안면 홍조가 있어도 매력적으로 내가 다가가면 꼭 거절당하는 것만도 아니고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뭐 사실 불안이랑 그런 거를 많이 느끼지 않겠죠. 네. 그러면 시선 공포가 있는 분들은 이 증상이 시선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에요. 불안함, 긴장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선공포인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길래, 사회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길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안, 긴장 이라는 감정들을 내가 끌어다 쓰는 걸까요?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상처, 또는 친구한테 배신당했던 상처, 그런 믿었던 사람한테 이제 배신을 당한다거나, 그런 이제 상처, 또는 어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막 사람들이 서로를 막 이제 속이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믿을 게 못돼, 막 엑스파일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걸 키워왔어요. 그러면 지금 내 의식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을지 몰라도 내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과 이제 친해지면은 그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 두려워서 목적을,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안 받으려면 인간관계를 피해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적은 인간관계를 깊게 하지 말고 피해라. 그 목적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인간관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한 거죠. 긴장이 되고. 왜냐면 내가 나의 모든 걸 털어놨다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두렵지 않다, 뭐 상처는 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을 서로 믿고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목적이, 내 무의식의 목적이 인간관계를 즐겨라,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내 수단으로서는 불안, 긴장이 올라올 수가 없죠. 네, 자비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런 편안한 마음이 오겠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깊게 맺고 싶으니까, 유대관계를. 그래서 우리의 깊은 목적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시선공포가 일어나는 이유, 이 긴장, 불안, 그리고 강박증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감정을 끌어다가 쓰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보다 깊게 나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선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시선공포 공황장애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지만 시선공포가 아닌 분들도 이제 우울증, 무기력증, 그리고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자살중동 이런 걸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차크라 리딩이랑 심리 상담이랑 그런 걸 하면서 이제 1부터 10까지, 10이 가장 이제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죠. 몸과 마음이. 이렇게 수치가 있다고 하면은 시선공포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안 좋긴 한 거죠. 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스트레스가
시선공포라는 쪽으로 발동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막 8, 9,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선공포가 없는 분도 엄청 많아요. 네, 그 말인즉슨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놀랐죠. 와, 이분은 정말 이렇게 차크라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시선공포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네, 어떤 사람은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 근데 시선공포는 가끔 있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증상이 시선공포로 나타났다 뿐인 거예요. 네, 걱정을 많이 하면 위가 안 좋아지고, 공포를 많이 느끼면 신장이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그런 부위가 연결돼 있듯이, 같은 힘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위가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간이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자본주의가 이만큼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면서 이 경쟁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지금 제가 시선공포 말고도 일반인들도 이제 상담을 하면 정말 너무 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네, 이 산업들이 우리를 중독을 시켜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술, 담배, 그리고 포르노, 뭐 케이크 이런 것들이, TV, 모든 프로그램들 이런 게 우리의 이제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그런 상품들을 팔고 더 소비하게 하고, 아무튼 이런 폐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휘둘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깨져 있는데 이게 시선공포로 안 나타나는 분들도 많고, 또 대부분 이제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잡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시선공포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깨져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증상이 있을까 하면서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이슈가 있어요.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병이라든지, 암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막 각종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무기력함,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자, 모두 다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요. A라는 이제 씨앗을 계속 뿌렸더니 B라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불면증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C라는 씨앗을 뿌렸더니 D라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걸 당뇨라고 해볼게요. E라는 씨앗을 뿌렸더니 F, 시선공포. 자, 다 달라요. B, D, F. 근데 어떠한 원인을 계속 지었더니 내가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네. 자, 그래서 B, D, F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B가, 얘들아, 나는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자려는 마음을 내면은 더 잠이 안 오고, 막 12시에 누우면은 새벽 6시까지 뒤척이다가 간신히 1시간을 자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럼 DF가, 그렇구나 하면서 얘기를 듣죠. 그럼 D는 이래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밥 먹기 전에 약을 항상 먹어야 돼요. 당뇨, 이제 그 혈당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BF가, 야, 너 왜 약을 먹어? 이러니까, 나는 내가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약을 먹고 밥을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BF가, 그렇구나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근데 F는 내가
너희를 신경 쓴다라는 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엄청 뭐 큰 병이라도 된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BD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생기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당뇨가 생기듯이 시선공포를 앓고 있는 사람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내 증상이 나타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 사람이 불면증이 있듯이 나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주의가 그쪽으로 분산이 돼서 내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들아, 난 너희랑 이렇게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면 불안해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땅 보고 얘기할게. 그리고 옆 사람한테 야, 난 영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가 자꾸 신경 쓰여서 영화에 집중이 안 된다. 너 비켜. 이렇게 나의 증상을 아무렇지 않게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은 게 시선공포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쪽으로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이게 있으니까 이게 엄청 심각해 보이지만 사람들한테 털어놓으면 사실 그게 큰 결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사는데 불편한 것 뿐이죠. 당뇨 환자가 밥 먹기 전마다 맨날 약 먹어야 되니까 불편하죠. 불면증 환자가 잠이 맨날 안 오니까 불편하죠. 그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그거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내가 당뇨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상대방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패션은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들이 내가 이걸 오픈해도 나만 괜찮으면 돼. 남들이 내 패션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그분들 몫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선공포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깊게는 이제 이 강박증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증상을 끌어다가 쓰는가, 내가 왜 이 증상이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유 차원에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선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 증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내 무의식이 어떤 신념,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길래 지금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안, 긴장, 시선공포, 공황장애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글로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거울로 나를 보고 쭉 풀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런 것 같은지. 네, 이렇게 해서 나의 깊은 이 무의식 세계를 탐구해서 점점 나를 알아가야죠. 내가 항상 억누르고 이제 감춰왔던 나를. 예,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정, 모든 마음,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져서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